이 에피소드를 그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네. 그 가졌어요? 선생님이 전화로 개쌍욕을 너 내 친구 중에 인터넷 회사 다니는 친구 있는데 니네 집 전화번호 딸 수 있다고 엄마한테 전화한다. 내가 들었던 선생님 썰 중에 최고다. 오늘의 주제는 내 추억 속의 선생님입니다. 제가 이거 SNS에서 본 지는 좀 되긴 했어요. 네. 근데 스승의 날에 다시 보게 된 글인데 다시 봐도 좀 뭉클하더라고요. 출처는 MUCKGOSIPDA 먹고 싶다. 트위터 아이디입니다. 네. 왜요? 먹고 싶다. 배고플 수 있잖아 왜? 일단 좀 읽어드릴게요. 중학교 때 할아버지 과학 선생님이 우리 반을 맡았다. 머리가 반쯤 까진 할아버지 선생님은 우리 동네를 도시로 생각할 만큼 깡시골에서 오셨다고 했다. 가장 사춘기의 여자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무시했다. 자고 떠들고 킬킬거리고 여자애들은 할아버지 선생님의 늙고 따분한 목소리를 들을 생각이 없었다. 어느 날 수업 대신에 자신이 만들어온 설문지를 돌렸다. 자신의 수업이 왜 싫은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수업을 들을 것인지 그 애들의 생각을 물었다. 여자애들은 철이 없고 버릇이 없어서 날 것 그대로의 생각을 그대로 썼다. 어떤 애는 할아버지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없이 수업만 해서 싫다고 했다. 할아버지가 받아들이기엔 너무한 말들 투성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선생님은 머리를 빡빡 밀고 모자를 쓰고 오셨다. 어느 날은 빨간색, 어느 날은 노란색.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젊어 보이는 색으로. 늘 정장 차림이었던 선생님 머리 위에 두건, 어느 날은 야구 모자. 그걸 보고 여자애들은 더 킬킬거리고 웃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선생님은 유머 모음집 같은 이름의 책을 사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페이지씩 읽으셨다. 그 버릇없던 애들이 선생님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숙제를 꼬박꼬박 해오는 애들도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선생님 이후로 여태 그런 어른을 본 적이 없다. 사춘기 여자애들의 생각 없는 말들을 진심으로 수용하고 노력했다. 분홍색 자켓을 사입고 빨간 두건을 두르는 것은 그에게 절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후로도 그는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닮고 싶은 어른이다. 너무 훈훈하고 뭉클한 이야기인데 너무 판타지이기도 하다. 이런 선생님이 한 분도 있었나? 난 없었는데. 저는 그리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한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분이세요? 저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인데 어. 발음이 이제 우리 때만 해도 되게 유려한 선생님이 흔치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딱딱하긴 했는데 네. 그 선생님이 사투리까지 써가지고 더 발음이 한국스러웠던 거야. 약간 그래서 네. 그 선생님이 이제 영어 할 때 읽으면 애들이 다 되게 키득키득 웃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어서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뭐 혼을 내거나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신 적이 없고 네. 늘 같이 그냥 웃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지 같이. 네. 좀 웃고.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워낙 유하시다 보니까 애들이 이 시간에 좀 장난을 많이 치긴 했어요. 떠들기도 하고. 네. 제가 학창 시절에 조금 이제 약간 장난기가 많다고 해야 되나? 좀 언니가요? 말괄량이어가지고 네. 친구랑 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책상이랑 의자 채를 들고 나간 적이 있어요. 네. 한 분단씩 옮겨가지고. 어. 그러니까 우리는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네. 선생님 칠판 뭐 쓰고 이럴 때마다 한 분당씩 이렇게 옮겨가지고 밖으로 나간 거야. 아예. 그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아니 이제 밖에 나가야 되는데 창가에 1분단에서 선생님 필기할 때 2분단으로 옮긴대. 그치. 책걸상을 들고. 그러니까 선생님과 그 오징어 게임을 한 거잖아. 그 다음에 3분단으로 가고 그 다음에 4분단으로 가고 문 그 열고 다음에 나가겠다는 뒷문 밖으로 거지. 나간대. 근데 선생님이 이제 알고 계시는데 아예 그냥 말을 안 하셨던 거지. 나중에 야 그걸 내가 몰랐겠냐 뭐 이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랬던 게 기억이 나고 어느 날은 이제 수업 시간에 오셔가지고 네. 우리가 막 선생님 뭐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뭐 여학생들 많이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너네 한 명씩 일어나가지고 너네 꿈 얘기해 볼래 이런 거야. 근데 이제 애들이 무슨 꿈을 얘기해요 이랬는데 이제 막상 시작되니까 너 하지. 또 하는 거야. 다 일어나서 나 뭐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근데 그때도 한 명 한 명한테 다 되게 진심으로 코멘트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기억이 남고. 그거 되게 좋은 쌤이다. 그때 언니의 꿈은 뭐였어요? 좋다. 질문 좋다. 왜 웃어? 뭐였는데? 진짜 꿈이 그때 이제 슈퍼모델이었어요. 가능하지. 예, 가능하지. 왜냐면 이제 동네 슈퍼? 이 키가 제가 이제 고1 때 키니까 네. 와, 그럼 많이 컸네. 더 클 줄 알았지. 그래서 이제
이키여서 슈퍼모델 한다 그랬는데 그때 또 이소라 씨도 맞아요. 네, 해가지고 슈퍼모델 되게 슈퍼모델이 인기였어요. 엘리트 모델이 그 뒤였고 맞아. 슈퍼모델이 진짜 인기가 많았거든. 잘 풀렸으면 약간 홍진경과로 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것도 좋으시니까. 아니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 슈퍼모델 한다니까 애들이 막 웃고 막 장난치고 막 이랬는데 선생님이 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막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국내뿐 아니라 국제 무대도 쓸 텐데 이제 슈퍼모델 다 해외로 나가니까 네. 영어를 그러면 잘해야 영어 된다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되게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영어 한동안 열심히 했거든요. 한동안. 네, 그런 분이셨죠. 그치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 또 감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지. 맞아요. 선생님들이 또 한마디 해준 게 되게 머리에 깊이 박히거든. 맞아요. 내가 일본어 선생님이 여선생님이었는데 네. 니들 어린 놈 새끼들이 뭐 여자친구 생겼다고 막 백일 반지하고 그러지. 반지는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야. 반지의 의미는 반지는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잖니. 그 영원을 뜻하는 거란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할 사람과만 반지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엄청 중학교 때인데 네. 뇌리에 세게 박혀가지고 한 번도 커플 반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돈 많이 아꼈어요. 진짜요? 예. 그러면서 선생님이 핑계 가방에서 대면서. 그래서 내가 오늘 소개해줄 반지는 살 것 같은데? 중간에 와. 틈이 있어서 시작과 끝이 있어. 살 것 같은데? 잘 파시는데? 어쨌든 근데 그 선생님은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이긴 했는데 그게 어린 나이에 되게 맞아요. 뇌리에 깊게 박혀가지고 맞아요. 아 반지는 진짜로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진짜 나랑 결혼할 사람만 같이 반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한 번도 난 지금까지도 커플 반지를 안 해봤거든. 지금 언니가 얘기해 주시니까 저는 기억에 남는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는 공부를 꽤 잘했었거든요. 열심히 하고 공부를 되게 잘했었는데 제가 체육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체육은 우리 때 거의 100점 만점에 70에서 80점 정도가 실기였어요. 실기 점수가 거의 제가 전교에서 꼴찌. 맨날 체육에서 점수가 많이 깎이는 거예요. 전체 그 석차나 이런 거에서 체육 때문에 점수가 계속 깎이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마음을 좀 고쳐먹고 내가 좀 실기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양을 내비치니까 그 다음부터 선생님이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저 되게 싫어하셔가지고 여기 눈꺼풀이라고 하나요? 여기를 막 꼬집으셨어요. 그분 체육 시간에. 거의 꼬집 선생님들이 있었어. 제일 약한 살이라. 너무 여기를? 아팠거든요. 여기를 막 이렇게 꼬집어가지고 너무 아팠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마지막에 저한테 너가 되게 열심히 해서 예쁘다 이런 말을 해주셨던 게 기억에 남아요. 이근 씨는 선생님한테 사랑 많이. 얘도 장난꾸러기여가지고 그치. 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혼난 기억이 많이 나요. 어. 아까 눈꺼풀 꼬집힌 얘기하셨으니까 네. 그 참 많이 꼬집힘을 당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어디를 그렇게 근데 이건 꼬집으세요? 클래식인데 여기는 무조건이죠. 구렛나루. 구렛나루. 나는 사람도 비늘이 벗겨지는 줄 알았어. 여기 이렇게 당기면 피부 가죽이 벗겨질 것 같잖아. 너무 여기를 진짜 막 하늘 끝까지 잡아당기는 선생님이 서울 구경, 있었고. 서울 구경. 서울 구경. 그다음에 이게- 젖꼭지, 젖꼭지 젖꼭지도 꼬집는 선생님. 꼬집어요? 그때 나의 성감을 알려주셨고, 그다음에 엉덩이를 밟아서 이제 선생님의 표현으로는 브라를 바른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알밤 까듯이. 엎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엎드리는 거야. 엎드리는 거 엎드려 뻗쳐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고목나무처럼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 그러면 엉덩이를 눌러. 지압 슬리퍼를 벗으시고 이렇게 눌러. 그게 이제 또 하나의 기합 중에 하나지. 요즘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니까. 근데 이근이 혼낼 때 입 안 꼬집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입이 딱 그립감이 너무 좋을 것 같아. 윗입술. 딱 잡으면 악마의 유혹. 손에 딱 악마의 들어오고. 유혹이거든. 악마의 유혹. 아우 이 새끼 이거. 이거 토크 안 풀리니까 또 내 입으로 가는데. 나도 형 가슴 잡어. 창석이 너 도가니 잡고 내가 너. 장원이 형 잡을 때 조심해요. 골이 깊을수록 봉우리는 커집니다. 야 2천만 원이야 창석아. 쉽지 않아. 그래 그럼 재미없는 좀 약간 지루한 것 같은데 서로 잡아볼까? 이걸로 마무리할까? 이게 선생님 얘기를 스승이 할 때마다 하는데 사실 이렇게 좀 안타까워요 나도. 그래서 지금까지도 인사드리러 가는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이게 그런 선생님이 잘 없어. 어릴 때 쉽지 않아요. 그 TV는 사랑을 싣고 보면은 꼭 그렇게 연예인들은 나와서 선생님들 엄청 잘 기억하더라고요. 그때 선생님이 뭐 저한테 뭐 해주셨잖아요. 저 어려울 때 뭐 사주셨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전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저렇게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으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내가 학교를 가서 생활을 해보면 그렇게 나한테 막 1대1로 나를 챙겨주고 이랬던 선생님은 잘 기억에 안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러기 쉽지 않지. 그 그쵸. 수많은 학생들이 또 매년 갈리는데. 그렇지. 오히려 공립초등학교는 보통 이렇게 말했듯이 한 반에 50명 정도 됐으니까 선생님과 그렇게 친밀도를 쌓을 만한 개인적인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데 저는 오히려 이때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학원 선생님들이랑 오히려 더 친밀도가 나도 그랬던 것 같아. 그렇죠? 나도. 이때는 한 반에 학원이 뭐 10명 정도 이러니까 선생님들이랑 진짜 친하게 지냈거든요. 끝나고 맞아, 다 같이 맞아. 분식 먹으러 가고. 맞아요. 맞아. 농담도 잘 받아주고. 그래 맞아. 기억해보니까 학원 선생님들 기억이 많이 난다. 네, 젊은 선생님들이었고 다. 네. 저는 학원을 안 다녀서 모르겠어요. 오? 아, 교과서 중심으로만 이렇게. 학원을 안 다녔어. 그래서 몰라 학원 선생님 이런 거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는 학교 선생님밖에 없어서 제가 더 기억을 잘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 저는 이제 부산 사상 모라동에 한샘학원을 다녔습니다. 네. 변영섭 학원전 원장님이 계셨고요. 그때도 학원장 영어 선생님 중에 손혁진 선생님과 문학의 다 기억해? 문명학 선생님 기억이 납니다. 문명학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가르쳤냐면 애들 조금 졸잖아요. 만화가 지망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림에 드래곤볼 캐릭터 하나씩 그려줬는데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학을 알기 위해서 사실 그 선생님의 영향이 좀 큰데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선생님이 현대 문학을 알기 위해서는 서태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서태지 수업을 학원 때 나 그게 사실 그게 가장 큰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그 선생님이 계속 수업을 해줬거든. 그런 선생님들이 기억나네 갑자기. 저도 학교 선생님들이 분명히 저한테 잘해줬을 텐데 학원 선생님 하니까 그 두 선생님 기억납니다. 저도 의정부의 연우학당이라는 학원을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일진 출신의 선생님이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의정부고를 나왔는데 그 선생님도 의정부고 출신이고 그 나이대에 거의 뭐 주먹으로는 먹어주는 사람이라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얘기를 해줬어. 네. 근데 내가 직거래를 했는데 그 당시에 고등학생인데 그 당시 맥스 97 실버 아시안가 하여튼 그거를 19만 원에 거래를 했어. 직거래를. 근데 사고 나니까 너무 큰 돈인 것 같아서 환불해달라라고 네. 했더니 판매자가 이미 아, 한 번 거절, 거래했는데 거절. 어떻게 그게 낙장불입이다. 통사가 되냐. 낙장불입이다. 이 에피소드를 그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네. 그 가졌어요? 선생님이 전화로 걔 쌍욕을 쌍욕을 박았어. 진짜 무서웠어. 바로 환불 처리됐어. 그 선생님 잊지 못해. 전성호 선생님. 코가 졸라 컸거든. 주먹도 크고. 키가 198. 약간 김세진 닮았어. 과목은 무슨 과목이었어요? 과학이었어. 욕은 과학이에요. 법보다 가깝다는 것이 주먹이거든요. 그건 역시 과학인데. 때려 박는데 얘가 오히려 너무 죄송합니다. 그 거래자로 환불 학생이었어? 드리겠습니다. 학생이었지. 너무 웃긴다. 앤데 너 내 친구 중에 인터넷 회사 다니는 친구 있는데 니네 집 전화번호 딸 수 있다고 엄마한테 전화한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하시더라고. 고마웠어 전성호 선생님. 와, 선생님 짱이다. 네. 근데 너무 든든했겠다. 너무 진짜. 든든했지. 19만 원이야. 그 당시 19만 원이야. 고등학생이. 엄청 큰 돈이지. 그러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최고 선생님이 전정이네. 여기 전성호 선생님이 전성호 최고네. 선생님. 쌍욕 쉽지 않아. 무서워. 피지컬도 좋아. 그랬었어. 이 선생님 베스트. 내가 들었던 선생님 썰 중에 최고다. 나이키 맥스 환불 해준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스승의 날 이어서 이야기 주제를 다뤄본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방송이 올라갈 때는 스승의 날이 지나도 한참 지나 있겠네요. 일주일 지나 있죠. 일주일 지나 있겠네요. 예.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구나. 시간차로. 손 틀다, 손 틀다. 네. 네. 저희 방송 요즘 모토가 뒷북치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난주에 써야 되는데 이번 주에 하고 있네. 네. 이게 사실 생각이 있고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난주에 했겠죠. 최수종 하이라 결혼한 건 알아요? 이런